자, 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 6세기의 모습 그리고 7세기의 변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6세기는 신라 전성기가 되겠고요. 7세기는 삼국 통일로의 과정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6세기부터 살펴보시죠. 6세기 이전 중앙 집권 국가로의 발전이 가장 느렸던 나라는 바로 신라였습니다. 이 신라는 6세기가 되면서 지증왕, 버풍왕이라고 하는 임금들이 즉위하게 되고 이들의 시대에서 신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중앙 집권 국가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지증왕부터 살펴보시죠. 지증왕입니다. 옥경장려, 서로 농사 짓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신라로 확정지었습니다. 지난해 속해 있던 여러 나라 중에서 사로국이 신라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증왕 이전까지만 해도 신라라는 이름 대신 사로, 사라 등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지증왕 때부터 새로울 신자에 뻗어나갈 나자, 새롭게 뻗어나가다라는 뜻의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확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깐이라고 하는 왕의 호칭을 왕으로 변경한 것도 바로 지증왕입니다. 그리고 지증왕의 또 하나의 업적은 이사부 장군을 파견해서 울릉도 오늘날의 울릉도 당시의 우산국을 이제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리하여 지증왕 때부터 울릉도의 역사 그리고 울릉도와 함께 독도의 역사가 우리 한국사에서 이제 편입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지증왕의 이런 여러 업적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4번 학습지 뒷면에 선생님이 정리해놨으니까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버풍왕입니다.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차돈의 순교라는 희생을 딛고 불교를 공인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금강가야를 정복하였습니다. 가야 연맹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 중에서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강가야는 6세기 전반 버풍왕 때 신라에게 정복당하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세기 신라가 힘을 기르는 동안 백제 또한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한 회복 노력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6세기 초의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라고 하는 국가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이때 중국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 양식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무령왕이 죽은 이후에 만들어진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 당시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22개의 담로, 22담로를 설치하기도 하면서 백제는 다시 한번 나라의 힘을 중앙에 모으게 되고 이러한 노력 끝에 26대 임금 성왕이 즉위합니다. 성왕은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죠. 우선 나라의 수도를 오늘날의 부여인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로 수도를 옮긴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해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지금 백제의 상황이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을 회복했다라고 되어 있군요. 상황과 함께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했던 신라 임금인 진흥왕, 자, 지증왕과 버풍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자, 신라 진흥왕 화랑도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화랑도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무술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화랑도를 진흥왕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길러내면서 수많은 신라의 인재들이 이 화랑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신라를 위해서 용맹하게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왕과의 나제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의 한강을 일시적으로 빼앗은 진흥왕 그리고 성왕, 당시 고구려의 한강을 빼앗은 백제 하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신라는 상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제 동맹을 통해서 백제는 한강 하류를, 신라는 한강 상류를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얘기해야 될 거, 한강이라고 하는 지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점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꼽도록 하죠. 첫 번째, 농사가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두 번째,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역이 유리하다. 이런 한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강 하류를 차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나제 동맹을 통해서 백제 상황이 하류를, 신라 진흥왕이 상류를 차지한 상황에서 신라 진흥왕은 한강 하류까지 빼앗지 않으면 한강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온전히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신라 진흥왕은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백제를 기습 공격하여서 한강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나제 동맹이 깨지고 배신을 당하면서 한강마저 빼앗기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분노한 백제 상황은 가야 외를 동원해서 신라의 관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였습니다. 백제 상황은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여서 신라의 세력을 꺾고 한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제 상황이 직접 전쟁터에 참여했죠. 왕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면은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왕이 혹시라도 잘못되기라도 하면은 그 전쟁은 그대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초반에는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이 기세를 잡았습니다만은 신라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참여하고 있던 백제 상황이 신라군에게 붙잡히고 결국 목이 베이고 합니다. 상황이 전사하게 된 것이죠. 이 관산성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백제군은 패배하게 되고 신라는 한강 전 지역에 대한 장악을 완전히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제동맹은 완전히 결렬돼 버린 것이죠. 백제 상황, 나제동맹 결렬,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반면 신라 진흥왕은 관산성 전투를 승리하고 한강을 완전히 차지했다. 한강을 완전히 차지한 신라 진흥왕, 이제 본격적인 신라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강을 차지한 이후에 대가야를 정복하고 함경도까지 진출하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신라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이제 가야 연맹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진흥왕은 각 지역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진흥왕 순수비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 그 비석의 위치는 조금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차지한 신라 진흥왕, 거칠부에게 명하여서 국사라고 하는 이름의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6세기 신라 전성기 지도입니다. 보시면 네, 신라가 뻗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영토가 확장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단양적성비, 그리고 4개의 진흥왕 순수비, 마올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창녕비의 위치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라는 말은 왕이 직접 돌아서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진흥왕은 너른 신라의 영토를 직접 방문하면서 방문한 곳에다가 왕이 방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새긴 영토의 확장을 자랑스럽게 새겨놓은 비석을 만든 것이죠. 자, 이 6세기 가야 모습 보겠습니다. 금강가야 532년에 신라 버풍왕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562년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가야의 역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신라 6세기 전성기 함께 보시죠. 무령왕과 성왕의 백제는 한강을 빼앗긴 이후에 나라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신라의 지증왕과 버풍왕 또한 중앙 집권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진행했고, 이렇게 나라의 힘을 강화시킨 백제와 신라, 나제동맹은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한강을 빼앗기게 되죠. 백제 상왕과 신라 진흥왕은 각각 한강 하류와 상류를 나눠 차지했습니다만 신라 진흥왕은 한강 상류를 차지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백제를 공격하여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신라가 차지하게 되고, 백제 상황의 반격이 있었던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는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됩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상황은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신라 진흥왕 이제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한강을 차지하고 함경도까지 영토를 확장, 대가야를 정복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6세기 신라 전성기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7세기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 모습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고 조금 7세기의 자세한 내용들은 8번 학습지와 영상에서 심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부분은 일단 키워드만 보고 8번 학습지에서 자세히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만 볼게요. 7세기 초, 정확히 말하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입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쟁을 겪습니다. 이때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활약했던 을지문덕 장군, 그리고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한 살수대첩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고구려는 안시성에서 승리하였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후 신라와 당나라는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 공격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실패하였죠. 외교적으로 고립된 신라는 당나라에 손을 내밀게 되고 당나라 또한 신라가 내민 손을 받아들임으로써 두 나라 간의 동맹, 나당 동맹이 체결되고 이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점 두 개. 요 점 두 개 표시한 거, 점 두 개 학습지 만든 내용들 이렇게 고쳐주세요.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이 있은 이후에 이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660년에 백제는 멸망하고 이후 백제를 되살리기 위한 백제 부흥운동도 진행이 되었지만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뒤인 668년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하고 이후 고구려의 부흥운동 또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본래 약속대로라면 대동강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각각 신라와 당나라가 나눠 가져야 했지만 당나라는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지배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를 나당 전쟁이라고 하고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중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군을 몰아내고 676년 삼국 통일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7세기의 내용은 8번 영상에서 심화해서 꼼꼼하게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번 더 하나 확인할 거 5번, 6번, 7번 학습지 보면 각각 학습지에 표 들어있죠. 세로축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가로축은 건국 1에서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되어 있습니다. 그 표들 옆으로 하나로 이어서 붙이면 한 세트 완성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종이 하나 큰 거 구해서 직접 손으로 그려서 표 완성하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삼국시대 6세기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7세기 고구려의 중국에 대한 항쟁 그리고 삼국 통일에 대한 과정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8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